딱히 아쉬운 건 없는데. 아, 로고가 사과가 아닌 거? 하이 가이스, 고나고입니다. 딱 잘라서 게이밍 랩탑 혹은 편집용 컴퓨터를 찾는 분 빼고 당장 매일매일 사용할 그런 데일리 랩탑을 찾고 있다? 그러면 일단 이거 보세요. 제가 리뷰하면서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이거는 진짜 뭐가 딱히 아쉽다고 말할 게 없어요. 취향 저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취향 상관없이 다 좋아할 것 같거든요. 에이수스 젠북 14X OLED 오늘 요거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딱 보게 되면 디자인부터 좀 비싸 보이는 랩탑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 이유가 일단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되어 있는 상판에다가 원형 헤어라인 마감이 굉장히 단단한 메탈 느낌을 줍니다. 사이드 쪽을 보면 다이아몬드 커팅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살짝씩 보이는 금속 라인이 마감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느껴지기도 하고요. 두께는 16.9mm, 무게는 1.4kg으로 손에 잡았을 때 느껴지는 그 단단한 알루미늄 느낌이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소재를 양보한다기보다는 그냥 애초에 단단하고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을 하겠다는 컨셉이기 때문에 저는 들었을 때 조금씩 유격이 있는 디자인보다 이런 컨셉이 더 좋았어요. 프로세서는 인텔 코어 12세대 i5-1240P, 메모리는 16기가에 512기가 SSD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4인치 OLED 16:10 2880x1800 90Hz를 지원해요. 먼저 프로세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애초에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한 그런 모델이 아닌 만큼 H 시리즈가 아니라 P 시리즈를 탑재했어요. 이거는 문서 작업이나 또 간단한 사진 편집, 그리고 가벼운 게임같이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구동할 때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시네벤치 R23 스코어는 싱글코어 1638점, 멀티코어가 11749점으로 멀티코어의 경우 이전 세대 데스크탑 i5 프로세서와 비교를 해도 살짝 떨어질 정도로 이번 인텔 12세대 모바일 프로세서 성능이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젠북 14X의 경우 에르고 리프트 디자인에 대한 집착이 좀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점인데 이렇게 상판을 들어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하판이 바닥에서 살짝 들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타이핑을 하기 좋은 각도로 만들어주고 동시에 하단 쪽 공기 순환에도 유리해서 열 방출에도 꽤 도움이 되고요. 12세대 인텔 코어 i5-1240P는 4개의 성능 코어와 8개의 효율 코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CPU 부하에 따라 적절히 효율 코어와 성능 코어가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특히나 랩탑에서는 성능뿐만 아니라 배터리 시간도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게 가능해요. 저는 테스트를 해보려고 화면 밝기를 50% 밝기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야외에서 와이파이 연결된 상태에서 넷플릭스 그리고 유튜브 영상 연속 재생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7시간 이상 플레이가 가능했고요. 그리고 충전이 가능한 곳에서 자주 물리는 게 무조건 좋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충전 솔루션 뭐 굳이 생각 안 하고 하루 종일 나가서 사용을 충분히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젠북 14X 시리즈가 항상 디스플레이 스펙이 좋았죠. 저도 리뷰를 하면서 사용을 해보면 항상 디스플레이 만족도가 거의 최고였는데요.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고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사이즈부터 이 14인치, 이게 현재 휴대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가장 밸런스가 좋은 사이즈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화면비 16:10의 해상도는 QHD보다 더 많은 2880x1800으로 확실히 작업 공간에 여유가 있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화면 절반을 나눠서 크롬과 노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넓은 작업 공간 덕분에 외부에서도 편하게 기획을 하고 또 자료 수집하고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외장 그래픽이 없는 경량화 랩탑이지만 앞서 본 대로 프로세서 성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외장 그래픽 가속이 없어도 무리가 없는 라이트룸의 경우는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550니트의 OLED 패널이기 때문에 명암비도 100만 대 1에다가 색역 DCI P3 100%를 만족하기 때문에 색 표현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제 야외에서 사용을 할 때는 화면 반사가 조금 신경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정확한 컬러 표현과 또 반사 사이에서의 선택이 문제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개인 선호도에 따른 차이가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팁이라면 마이 에이수스에서 OLED 관련 설정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에이수스 OLED 번인 방지 기능 같은 그런 추가적인 디스플레이 옵션들을 설정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참 좋았어요. 확장성 측면에서도 이 작은 사이즈의 랩탑인데도 불구하고 다양성 측면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웠던 게 일단 2개의 썬더볼트 4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USB-C 케이블로 쉽게 충전이 가능하면서도 동시에 빠른 데이터 이동을 위한 용도로도 이거를 사용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여기에 마이크로 SD카드 슬롯과 이어폰 잭, 그리고 진짜 특이했던 게 이걸 어떻게 넣었을까 싶었는데 힌지 쪽에 타이트하게 붙어있는 풀사이즈 HDMI 포트도 있습니다. 솔직히 HDMI 포트는 풀사이즈 아니면 저는 그냥 없는 셈 치는 그런 스펙이거든요. 왜냐하면 별도의 어댑터나 케이블을 우리가 따로 휴대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 이걸 넣어준 건 저는 완전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보면 USB-A 포트도 하나 있어서 다양성 측면에서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저장 공간은 기본으로 NVMe M.2 SSD가 내장되어 있는데 추가 슬롯은 없습니다. 교체하는 방식으로 추후에 별도로 구입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랩탑 조작의 핵심은 결국 키보드와 터치패드죠. 키보드부터 살펴보면 키캡 사이즈가 우리가 사용하는 키보드와 동일하고 키캡 사이의 거리도 상당히 넓어서 기존에 우리가 별도의 키보드를 이용해서 타이핑을 하던 그 감각 그대로 여기서 타이핑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사이드 쪽 전체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 영역 자체가 정말 크기 때문인데요. 근데 정말 제가 처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용을 하면서 되게 놀라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사이드까지 키보드를 밀어붙여서 마감을 할 수 있는 건가 싶어요. 엣지 투 엣지 디자인으로 거의 가로 길이 전부를 키보드로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을 했어요. 덕분에 키캡 사이즈, 피치 거리, 그리고 키보드 배열도 원하는 대로 하면서 엔터키나 쉬프트키 사이즈를 조절할 필요 없이 방향키 넣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자주 쓰는 하키까지 딱 배치해버렸어요. 그리고 눌리는 감각이 확실한 1.3mm 키 트래블도 타이핑을 하는 데 있어서 구분감을 정말 확실하게 주기 때문에 키보드 사용이 되게 편했어요. 그리고 에이수스는 트랙패드를 정말 가만 안 두기로 유명하죠. 그냥 이렇게 보면은 평범한 터치패드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차이점이라면 다른 랩탑보다 가로로 더 사이즈가 길기 때문에 사용을 할 때 정말 더 시원시원해요. 이 시원시원함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펑션키를 이용해서 스크린 패드를 활성화시켜주면 보조 모니터로 인식을 하면서 여기서 다양한 편의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보조 모니터처럼 특정 윈도우 창을 열어둘 수도 있고 윈도우를 이동시키려고 하면 아이콘이 팝업되는데 여기에 올려두면 바로 스크린 패드를 이동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매일 사용을 하고 열어두는 게 필요한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이나 혹은 뮤직 플레이어를 상시 열어둘 경우에 되게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랩탑은 사용하는 각도가 살짝 내려다보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스크린 패드가 의외로 잘 보이고요. 살짝씩 아래로 보면서 스크린 패드에 열어둔 메신저 내용을 확인하는 것만 해도 꽤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뭔가 본격적으로 생산성 작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마우스 사용은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터치패드라는 공간은 죽은 공간이 되고 또 기능적으로도 아무 역할을 못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에이수스의 과감한 시도, 또 재밌는 시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또 랩탑에서 컨텐츠를 보고 듣는 이런 경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하만카돈 인증받은 오디오에다가 또 마이 에이수스에서 AI 노이즈 캔슬링 오디오 기능까지 따로 설정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지만 사용해본 이 젠북 14X OLED는 휴대성과 생산성의 균형, 그리고 사용시간과 성능 간의 균형, 또 여기다가 기능적인 디자인과 심미적 디자인의 균형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밸런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재밌는 시도들 역시 실제로 써보면 유용한 부분이 많아서 이거는 누구에게 좋고 누구에게는 나빠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모두가 만져보고 사용을 해보면서 분명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랩탑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누가 저한테 딱 하나의 윈도우 랩탑을 추천하라고 한다? 저는 추가적인 정보가 없다면 그럼 일단은 이 제품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리뷰 들고 돌아올게요. 바이 가이스!